엄마, 내가 우리 집 만들어 볼게. 어릴 적 만들었던 찻집 기억하시려나? 그러면 거실은 파란색, 화장실은 이렇게. 저는 집을 처음 지어보는 거거든요. 블록 개념으로 이렇게 위아래 앞뒤 좌우 맞추면 되겠다. 그런데 진짜 집 짓기는 블록 쌓기 놀이가 아닐 텐데 와이프한테 처음에 500은 될 거야 했던 건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500만 원으로 집 지어보겠다는 호언장담. 그래서 얼마나 들었어요? 그 집 짓기는 했어요? 요즘 같은 건축 고물가 시대에 무슨 수로, 대체 무슨 수로 건축비 4천만 원짜리 집을 지어요? 야, 저 집이구나. 와, 정말 아니 훤히 다 보이네. 야, 내장까지 다 보이는 집이네, 내장까지. 와, 근데 이거 너무 시원한 것 같은데 저 카페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카페가 아니라 집이라고요? 아 속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유가 있겠지. 주인장들 어여 불러봐요. 아유,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리 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상하리 하우스요? 네네. 집 모양 이상해서 이상하리인가요? 이건 아니고요. 저희 그 가족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상. 아니, 근데 이 4천만 원의 집을 지으셨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4천, 4,500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4,500이라도 그렇죠. 지금 저는 되게 작은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집도 2층 집에 꽤 규모가 있는데. 저희 집은 이런 식으로 큐브 형태에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큐브로 조립을 했다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블록 쌓듯이 사각 박스를 쌓았다는 얘긴데 아우 참 세상은 넓고 담구할 집은 많아요. 안녕하세요. 4천만 원짜리 집을 디자인한 아내 이민경입니다. 아내의 디자인으로 이 집을 직접 시공한 남편 선상석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뭐 집을 4천만 원에 지을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직접 했죠, 저희가. 남편 지인분들이 와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냥 고기 구워줬어요. 아, 고깃값만 들어가고? 네. 아, 생각보다 식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내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남편은 그 디자인 바탕으로 설계 시공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그 고생길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게 제가 몸빵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단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 수가 없잖아요. 과는 건축과를 나왔는데 이제 사실 조금 학교 다닐 때 좀 날탱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이렇게 약간 요즘 말로 뭐죠? 양아치인가? 약간 뭐죠? 아니 약간 그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쪽이었는데 그래서 겨우 그냥 졸업만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정보가 없어요. 학식 없이 지었다고 겸손을 떠시니 이 집 더 궁금해지는데요. 야, 그러면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오픈이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이쁘죠? 아, 이거 아닌가요? 아, 여긴가? 아, 여기 입구구나. 아, 예. 그럼 지금부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상하리 하우스의 내부를 샅샅이 탐구해 봅시다. 엄마야, 어이구 기대 이상인데요. 없을 것 빼고는 다 있네 뭐. 거기다 아주 깔끔한데 그냥 날림으로 지은 집이 아닌데요. 야. 아, 이게 정말 4천만 원대 집이에요? 아, 네. 와, 믿기지가 않네. 있을 거 다 있는데요, 정말? 나중에 이제 꾸민 거는 와이프가. 네, 제가 다 꾸몄어요. 야, 이거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 둘 셋 3면이 다 폴딩 도어인 거죠? 안에 들어보니 확실히 알겠네. 벽은 뒷면뿐.
아, 이런 집을 어떻게 4천만 원대에 지었대요? 처음엔 5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었어요. 아, 누가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아, 그래요? 이제 폐기 처분하자고 결정난 구조물을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갖고 와서 이제 조립해서 짓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또 이거 에어컨 같은 경우도 당시 달려있던 거였거든요. 에어컨도 달려있던 거예요? 네, 이게 냉난방인데 이 등도 다 있던 거예요? 예. 와. 아니, 그러면 하신 게 뭐예요? 이 집 원재료인 컨테이너들은 원래 전시장을 만들 때 썼던 거래요. 근데 이렇게 가져다 써도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예를 들어 여기 행사장이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 물건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 통째로 그냥 쉽게 말해서 쪼그라뜨려서 휴지통 버리는 것처럼 그 행사가 끝나면 전시장은 전량 다 대부분 90% 이상은 폐기입니다. 어마, 진짜 다 버린다고요? 이 멀쩡한 걸? 아, 그래서 컨테이너 집을 지으신 거구나. 대체 뭘 하는 분들이길래 이런 고급 정보를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전시 쪽에 설계 시공 담당했던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3D 맥스로 전시장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모터쇼부터 말만 하면 알만한 유명 업체들의 전시를 도맡아 한 부분은 전시 후 버려지는 폐자재들이 너무 신경이 쓰였대요. 저희가 철거업체 불러서 이걸 다 깨끗이 털어주면 이 걸조만 그 당시 50만 원인가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냉난방도 그 당시에 이거 있던 거였는데 이거 에어컨 업체에도 불러다가 이거 좀 가져가라 했더니 저희는 그래도 최소 100만 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당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철거 다 해간 조건이고. 이게 그러면은 몇 개가 결합돼서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총 저희가 일단은 저희 건물 구조물로는 한 4동 들어가 있고, 4동.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데크로 1동, 네. 그다음에 그 계단 쪽, 계단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계단까지 하면 총 6동 합쳐진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리 하우스는 폐 컨테이너 6동을 제주껏 쌓고 붙여서 만든 2층 집. 원래 모습을 살리다 보니 삼면이 유리인 독특한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컨테이너 한 동씩 꼼꼼하게 탐구해 봅시다. 이쪽은 빈 컨테이너가 아니었나 봐요. 여기가 아까 화장실이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기는 원래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아무것도 웃기는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와서 만들어 놓은 건가?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물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이제 부엌도 그렇고 이제 화장실도 그렇고 물 공간이 잘 이제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원래 돼 있던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똑같이 컨테이너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여기 현장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방부터 해서 이쪽 벽까지, 창고까지는 사전에 만들어 와서 기본 골조만 그래서 여기 가서 앉히고. 갖다 놓기만 하면 공간이 나눠지고 외벽이 막혀 조립될 수 있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온 거래요. 상석 씨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다음에 폴링 동호나 이런 게 원래는 지금 이 위치가 다 아니었는데, 큰 틀에서는 공장에서 거의 다 해왔습니다. 아니 처음 언뜻 봤을 때는 다 신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한 번씩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캐비넷 이쪽 그 뒤에 있는 수납장,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전시회 갖고 왔었고, 테이블도요? 테이블은 저희가 신혼 때 샀던 거 이제 그래요? 이쪽으로 그냥 옮겨 놔놓은 거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남편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놔서 이제 네, 저 콘센트도 전시장에서 쓰던 거 이제 철거하라고 가져다가 이거 저희가 직접 네. 타공해가지고, 가스레인지는 저희 친구가 이제 기증 아닌 기증을 했고. 기증을 했고. 네. 전부 좀 기증 아니면 제대로이네요. 아니, 아니 누구 거 뭐가 있어요 지금 저 그거- 책상 하나. 네, 야 괜찮다.
집만 재활용 하우스가 아니네요. 이 아일랜드 조리대도 원래는 공구함 출신. 이 집에서 새 물건은 명함을 못 내민대요. 다 재활용인데 어찌 이리 티가 안 나 그래? 대나무 안은 뭐예요? 이쪽은 저희 비밀의 공간입니다. 오, 두 분의 침실인가요? 이쪽으로? 선생님 응?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래요? 침대, 윈도우, 시트까지? 애들 침실인가요? 아니면 놀이방? 정체가 뭐래요? 야, 무슨 완전 캠핑카네요. 대박. 아니, 이게 일종의 뭐 거실? 침대도 있네? 뭐예요? 아이들을 따로 이제 재워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이 있는 공간에서 재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름 분리를 해보자. 아, 이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것도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연치 않게 전시하고 남는 커튼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이용해서 분리하자. 우연 맞아요? 또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약간 방처럼 쓰고 싶은데 네. 벽으로 하는 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서 이제 담양에서 네. 정말 이제 사다가 이거 사오셨어요? 이건 샀습니다. 헌 커튼과 새 대나무의 조화로운 만남으로 1층에서 이 공간이 유일하게 아이들 숨을 공간이래요. 그래, 애들은 본부 좋아하거든요. 애들 아지트로 딱이네. 애들은 저기 숨는다 치고 이 폴딩 도어가 난 아까부터 엄청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거 단열은 괜찮아요? 안 추워요?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던데, 아니 뭐 날씨 좋은 날에야 다 좋지만, 야, 이거 뭐 너무 춥지 않을까? 여름에 또 너무 덥지 않을까? 단열은 되나? 처음에 이제 있던 걸 가져다가 쓰자라는 취지다 보니까 단열이나 뭐 그건 사실 고민하진 않았었어요. 원래 뭐 처음부터 약간 캠핑용으로 쓰려다 보니까 싱크대 물이 물은 거. 얼어서 바닥까지 다 얼고 그다음에 네. 정말 신기한 건 물방울이 이렇게 튀는 모양으로 얼었더라고요. 바깥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실감나게 얼었대?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강원도 추위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구나. 결국 상석 씨는 바닥에 온도를 까는 걸로 급한 불은 껐대요. 근데 문제는 또 있었다네요. 한 겨울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이 바닥이 없을 때 네, 온돌이 없고. 온돌이 없을 때 이거 히터로만 쓰니까 이제 공기는 엄청 뜨겁잖아요. 밤 되니까 이게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로 현상이 여기서 어나 봐요. 네. 다른 사람이 비세 이래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왜 비가 새 이러고 이제 봤는데 뚝뚝뚝뚝. 제가 이제 계단에서 막 올라오는데 진짜 비 오는 것처럼 두두두두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없으니 바깥 찬 공기랑 집안 더운 공기가 맞닥뜨려 만들어낸 인공비. 결국 복합 패널로 지붕을 덮고 나서야 결로로 내리던 비는 그쳤답니다. 근데 한편 여름 무지 덥죠. 네, 여름에 많이 더운데 이제 폴딩도 이쪽도 열고 저쪽도 다 열고 하면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시원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그 벌레들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특히나 밤에 막 불도 못 켤 것 같은데요? 이 폴딩 도어를 다 오픈을 하면 네.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요. 네. 거짓말 같은데. 맞아요. 진짜예요? 네. 그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람 굉장히 많이 불고 여기가 딱 제 꼭지점 집인지 바람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여름에는 말한 대로 문 열어놓으면 진짜 많이 시원한 편이에요. 계곡 바람이 부니까. 네. 괜찮다. 여름이 짧은 강원도의 안성맞춤인 집이네. 한옥들창처럼 문만 열면 세상 풍경도 바람도 모두 내 품 안에. 그렇게 많은 집을 구경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개방감 있는 집은 또 처음 봅니다. 이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당시 코로나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비싼 걸 다들 하고 싶어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주변 사람, 와이프 지인들도 뭐 땅 알아봐 주면 안 되냐, 근처에 없냐, 그럼 집도 해주면 안 되냐, 막 그래서. 전시장 폐자재로 친구 집까지 지어준 거야? 어우, 나도 이런 친구 갖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친구 집 짓는 데는 얼마나 들었대요?
다 해서 그냥 기초부터 다 해가지고 한 5천에서 5,500 그 사이였던 것 같고 한 집은 저희가 그 한 4,000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건축 자재들도 남은 것들 버리려면 또 돈 들이고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짓겠다 마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희처럼 처음에 땅 사고 뭐 필요한 자재들 계획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놓을 수는 갖다 놓고 그다음 발품 발휘하면 요즘 분들은 하도 이제 검색들 잘 하시니까 꼭 전시 쪽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인테리어 쪽도 또 버리는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모델하우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쪽에서도 자재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품 발품만 제대로 팔면 우리도 싸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머, 이 집 더 땡겨요. 그렇담 2층도 탐구해 봐야지. 이 계단도 상석씨 작품? 재활용치고는 너무 완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2층은 어머 호텔이네 호텔. 너무 근사하게 잘 해놨다. 이걸 누가 건축비 4천만 원대로 지은 집이라고 믿겠어요? 아우 2층에 올라왔으니 2층 컨테이너 구조체들도 뭘로 채웠는지 살펴봐야지. 이쪽에도 문이 달렸네요. 그렇다면 여기도 공장에서 설치해서 가져온 건가요? 아니 근데 유일하게 노란 벽이 있는데 야 참 특이하다. 뭐가 있을까? 비밀의 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밀의 문? 엄마야, 아니 이 노란 벽이 아니라 진짜 문이라고요? 오, 와 신혼방 같다. 아, 영락없이 호텔방이네. 아우 다 트여서 어디서 주무시나 했더니 여기서 주무시는구나. 어머 좋아요. 아유. 야 여기서 보니까 오 이쪽 풍광이 진짜 좋은데 야 여기 누워서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누우면 네. 이쪽 풍경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그래요? 한번 누워볼까? 이거 손님처럼 누워도 되죠? 아, 예, 편하게 와, 누우시면 돼요. 야 편하다. 저희가 밤에 오, 와, 야. 문이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면 벽이 됐다가 나가면 창이 됐다가 이게 침대에 눕기만 하면은 보이는 풍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밤에 엄청 별 좋을 때는 네. 정말 잘 때도 별 좋거든요. 야 대박. 와. 코너 라운지입니다. 완전 5성급 호텔인데요? 감사합니다. 자주 시간 되면 놀러 한번 오십시오. 진심이죠? 네, 그럼요. 호텔 침실 지나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자연의 품에 제대로 안길 수 있는 공간. 발코니로구나. 이야. 풍경 좋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야. 이것도 상석 씨가 데크 깔고 난간까지 직접 작업한 작품이래요. 민경 씨 좋겠어요. 금손 남편 두셔서. 저희 집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있으면 되게 밀어볼 속 안에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눈이 막 흩날리는 모습이랑 이제 앞에 눈이 쌓인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겠는데요? 네, 맞아요. 겨울왕국에 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눈 날리는 이 풍경을 바람 한 점 맞지 않고 구경할 수 있는 집이 어디 흔한가요? 설중 커피라. 안 마셔봤으면 말을 마세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 저렴한 집 제가 찾아서 왔는데 이렇게 네네. 쭉 돌아보니까 사실 저렴한 집이라기보다는 되게 정말 이 낭만적인 집 같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펜스 유리랑 이런 것들도 그 전시하던 있었는데 재사용은 못 되고 근데 마지막에 그 창고 일부 정리한다고 하실 때 그럼 이 창문을 제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래서 이거는 한참 전에 제가 미리 갖다 놨을 겁니다. 이거 그랬구나. 계획하기 전에. 아니 사실 이 건설 현장에 이 폐기물이 엄청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잘 분류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되게 유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라고 그냥 폐기해버렸다면은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집, 절대 만날 수 없는 풍경.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진짜. 이런 집을 만날 날이 오다니. 자연의 품 안에 투명하게 안길 수 있는 이 집이 지구를 구하는 집이지 뭐예요. 싸게 지은 집 찾으러 왔다가 오늘 아주 귀한 집 구경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계신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양이 준다는 얘기는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짓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건축은 어떻죠? 이렇게 시공비가 많이 올라간 시대에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약간 조립하거나 아니면 반가공한 상태에서 현장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 굉장히 보급될 거다 혹은 대중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억 미만으로 지은 집이라는 제목 하에 나가지만 그런 어떤 단초들이 자생적인 단초들이 오늘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년을 지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요? 하리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누가 노란색으로 칠했어. 정우가 밖에서 봤을 때 이마트 같대. 근데 나는 밤에서 볼 때 좋아 보이던데? 잠깐만요. 전에는 은색이었거든요. 아직 마감이 안 되긴 했었는데 이제 아직 색깔 안 정했었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려가지고. 알았어. 뭐 하고 계실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하십니까? 이 집에 있을 때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현장 출신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가 뭐 싫다 하긴 해도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하고 꾸미고 가꾸고. 그리고 평소에 디자인 할 때도 남편이 디테일 생각하지 말고 그려. 내가 다 알아서 풀어줄게 하고선 현장에서도 다 만들어줘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알아서 했는데 뭘 하더라고요. 꿈만 꿨더랬죠. 가진 돈 없으니 집 짓는 일은 가진 건 많은 사람들이나 해내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집 싸게 지어 좋고 쓰레기 줄여서 더 좋고 두 분 참 큰일 해내셨습니다. 세상에 무심코 버려지는 무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셨으니 말이지요. So many letdowns.